파이스톰입니다. 올 한해도 많은 한국 영화들이 개봉하였고 비록 경제적으로나 영화 산업계 문제로나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런 상황에도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작품들도 많았는데요. 그중 흥행적인 면과 작품성 면에서 최고의 영화는 단연코 파묘였습니다. 파묘는 국내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지만 개봉 이후 수많은 해외 관객들과 영화제에서도 큰 호평을 받은 작품이었는데요. 미국 엔터테인먼트 매체 페이스트 매거진은 올 한 해 전 세계에서 개봉한 모든 영화들 중 최고의 영화 50편을 선정하였고 그중 18위에 영화 파묘를 선정하였습니다. 기사는 미국의 엑소시즘 스토리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이 영화 파묘는 영화 곡성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엑소시즘을 보여주며 관습적인 틀을 깨는 영화적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소개했는데요. 아울러 장재현 감독의 접근 방식은 한국의 전통신앙과 문화를 국제 관객들에게 자연스럽게 소개했고 불필요한 클리셰를 덜어냄으로써 힘있는 전개를 보여주었다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영화 전문 매체 이쿼트로 센트로 칼치는 한국 영화를 좋아하는 관객들에게 최민식이 나이를 먹고 배가 나온 모습은 충격일 수도 있겠지만 그는 언제나 그렇듯 여전히 뛰어난 배우이며 그가 스크린에 등장하는 것을 보는 건 항상 즐거운 일이라면서 최민식이라는 배우는 영화 매니아들에게 언제나 머리가 헝클어진 채 망치를 든 수호천사 같은 존재로 남을 것이라며 파묘에 대한 리뷰를 시작했는데요. 파묘는 베를린에서 공개된 이후 독특한 작품이라 평가되었고 현대적인 부분과 무속 사이에 아슬아슬한 경계를 걸으며 어느 한쪽으로도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고 두 극단을 조화롭게 통합했다는 이 매체는 파묘는 한국의 근현대사와 관련된 복잡한 역사적 담론을 다룬다는 것이었는데요. 또한 파묘는 한반도의 남북 분단과 일본의 식민 지배, 전쟁의 기억이라는 주제를 탐구한다면서 영화의 복합적 구조는 한국의 역사적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상징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재현 감독의 스타일은 놀랍게도 전통적 한국 감독들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마이클만 감독의 작품처럼 유려한 편집과 빠른 템포를 자랑하며 관객을 몰입하게 만든다는 것이었는데요. 불필요한 음악 없이도 분위기를 조성하고 초자연적 공포 대신 강렬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긴장감을 제공한 파묘는 올해 최고의 작품 중 하나로 꼽힐 만하다 극찬한 기사였습니다. 이렇게 올해 최고의 한국 영화 파묘는 영화 자체만으로도 재미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중요한 역사도 다루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가장 기다려온 또 다른 영화는 더욱 직접적으로 우리의 아픈 역사를 다뤘습니다. 그 영화는 바로 하얼빈인데요. 개봉 단 이틀 만에 125만 명이라는 압도적인 관객 수로 흥행이 시작된 영화 하얼빈은 손익분기점이 무려 650만 명에서 720만 명인 대작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예상대로 엄청난 흥행 스코어로 출발하고 있음에도 실제 관람객 평점이나 네티즌 평점이 각각 7.77점과 7.14점으로 영화의 주제와 배우들의 라인업 그리고 감독의 역량을 감안한다면 다소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저도 아직 영화를 보지는 못했고 오늘 일을 마치면 바로 가서 볼 예정입니다만 영화에 대한 반응들과 기사들을 보다 보니 저런 낮은 평점은 도리어 감독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된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민호 감독은 안중근 장군이라는 인물을 영웅 안중근이 아닌 인간 안중근의 모습으로 담아내고 싶었다 이야기했는데요. 거사를 앞둔 여정 속에 고뇌와 번뇌, 두려움, 고독, 쓸쓸함을 그리고 싶었다는 우민호 감독은 의도적으로 화려한 전투 장면도 줄이고 블록버스터 영화와는 다른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저조한 평점이 정확히 이해가 되었는데요. 연말 대작이고 배우 라인업도 화려한 데다가 안중근이라는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를 다루기에 일반적인 관객들이 기대하는 바는 당연히 독립투사들의 액션 활극과 일제를 쳐부수는 통쾌함이었을 것인데 개인적 고뇌와 비통함을 표현한 어둡고 정적인 영화이기에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본 관객들의 실망감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영화는 반드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애국심을 억지스럽게 그려내지도 않았고 숭고한 독립군 이야기에 어울리지 않는 비현실적인 액션 장면이 없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대로 된 안중근 장군을 만날 기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일제 식민시대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액션 느와르 영화들은 많이 있었죠. 하지만 하얼빈은 그것들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예술 작품을 감상하듯이 봐야 할 영화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접근으로 영화를 보러 간다면 실망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의 근거는 해외 리뷰 매체들의 평가였는데요. 토론토 영화제에서 이미 이 영화 하얼빈을 본 캐나다의 한 영화 매체는 100점 만점에 93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부여하면서 영화 하얼빈은 아름답고도 강렬한 서사시적 액션 스릴러로 관객들은 시종일관 자리를 뜰 수 없는 영화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매체는 서사시적인 액션 스릴러는 친숙한 장르이지만 하얼빈을 돋보이게 한 것은 영화가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풀어낸 방식이라면서 두 나라의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에 초점을 맞춘 시대극인 이 영화는 인상적인 영상미와 웅장한 음악으로 관객을 사로잡았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얼빈은 이토 히로부미라는 인물을 처단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위험한 모습들과 임무 완수 여부나 생존 가능성을 끝까지 확인할 수 없는 불안함을 잘 묘사한다는 매체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관객들은 캐릭터들에게 애정을 느끼게 되며 배우들의 인상적인 연기와 훌륭한 각본이 이야기를 이끌어간다고 소개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술적으로 이 영화는 아름다운 촬영 기법을 선보이며 잔혹한 장면과 캐릭터들 간의 친밀감을 세련되게 담아내며 강렬한 음악은 이런 장면들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나중에 OTT에 나오면 보면 되지 라는 생각을 완전히 지워주는 리뷰입니다. 압도적인 영상미와 음악이 이렇게 강조된다면 이건 반드시 극장에서 봐야 하는 영화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매체보다 더 흥미로운 리뷰를 한 곳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매체 가제틀리였습니다. 이 매체는 이 영화가 한국의 독립정신에 대한 화려한 헌사라고 평가했는데요. 1900년대 초 한국은 일본군의 점령 아래 독립을 위해 싸우는 격동의 시기를 겪었는데 우미노 감독의 영화 하얼빈은 독립운동가 안중근의 시선을 통해 이 불안정한 시대를 조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는 단순히 안중근의 인물을 묘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시 시대의 격동을 전달했으며 한국 독립군과 일본군 간의 충돌과 동료들 간의 모습을 다양하게 묘사했는데 현빈의 입체적인 연기와 감독의 웅장한 연출은 이 역사적 이야기를 생생하게 그려냈다고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이 영화는 그런 과거를 단순한 배경으로만 사용한 게 아니라는 매체는 한 혁명가의 고난을 중심으로 고통과 억압의 시대에도 변치 않는 헌신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며 현대사와 관련된 긴장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영화 하얼빈은 오늘날 많은 관객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우미노 감독의 연출 아래 영화는 이러한 문제들을 존중하면서도 관객들의 흥미를 잃지 않게 만드는 멋진 드라마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이 영화의 어떤 매력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 설명했는데요. 영화 하얼빈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시대적 디테일에 대한 세심한 주의라는 매체는 시작부터 이 영화에서는 1909년의 세계를 구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는지 느껴진다면서 얼어붙은 만주와 그 외 지역을 배경으로 한 세트와 의상 디자인 그리고 프로덕션은 관객들이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몰입을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촬영 기법도 주목할 만하다는 매체는 현실감 있는 야외 장면과 어둡고 은은한 실내 장면의 자연스러운 교차와 흑백으로 표현된 회상씬 등의 비주얼적 다양성은 북적이는 기차역부터 인적이 드문 시골 마을까지 배경을 생생하게 표현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대규모 전투 장면이라는 매체는 롱테이크 기법을 통해 강렬한 긴장감을 주는 이 장면은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 진정성을 보여주고자 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매체는 이 영화 하얼빈이 가진 진정한 매력은 바로 감독이 전하려는 메시지였다고 주목했는데요. 독립운동 상황 속 인물들 간의 복잡한 모습과 개개인의 인간적인 취약성과 결점 등을 사실적으로 드러낸 하얼빈이 단순히 애국적인 인물들의 전형적 모습을 넘어서 다차원적인 인물 묘사를 시도한 것은 칭찬받을 부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위한 복잡한 서사 안에서도 암살 계획을 중심으로 다층적 갈등을 묘사해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 매체 역시도 이 영화가 단순히 애국 액션 영화가 아니란 점을 주목한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매체는 안중근과 동료들의 조국 해방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헌신은 이야기를 끌어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면서 이 영화에는
한편으론 다소 불완전한 부분도 있지만 존경할 만한 작품이며 한국의 독립투쟁을 다시 되새기는 데 있어 칭찬받을 만한 작품이라 이야기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매체는 하얼빈이 화려한 영화 기법과 현빈의 섬세한 연기를 통해 한국 독립운동의 생생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역사에 대한 진지한 헌사라면서 특히나 한국 관객들에게는 깊은 울림을 줄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를 하면서도 스릴러 영화로서의 완성도는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도 덧붙였는데요. 사실 영화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누군가에게는 상업적 요소가 더 중요하고 다른 이에게는 예술적 부분이 더 중요하기도 한데요. 개인적으로 영화업계에 몸담은 적이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어려서부터 영화를 무척 사랑해왔던 한 사람의 관객으로서 영화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눈에 띌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모두 감안하고서라도 기꺼이 이 영화를 보러 가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영화적 완성도나 재미를 기대하고 보는 작품이 아니라 감독이 의도한 영화의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영화이기 때문인데요. 충분히 상업적인 영화로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명작을 만들고 싶었으며 그렇게 해서라도 위대한 영웅조차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내면의 고뇌와 고통을 겪었고 결국 이를 극복한 위대한 정신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감독의 말을 듣고 나니 반드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크나큰 역경들을 이겨내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안중근이라는 사람을 저도 만나보고 싶어진 것인데요. 지금 이 시점 대한민국과 우리 모두에게 이보다 더 크고 깊은 울림을 전해줄 영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